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5살 때 살던 집, 이걸 떠올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부모님이요? 아, 부모님의 어떤 점이, 어떤 사건 같은 게 떠오르시나요? 좋은 점이요? 아,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그 집을 딱 떠올리면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니까 아무래도 개구장이 어린 시절이 떠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자주 다니던 곳, 그 다음에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놀던 곳이 떠올려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가 마크 트웨인 자서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그런 게 자주 나오는데 마크 트웨인 자서전도 비교 연구를 합니다. 유명하죠. 톰 소여의 모험 쓴 작가, 세계적인 아주 위대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톰 소여의 모험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개구장이지 않아요? 톰이? 그렇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저지리하고 장난치고 사고치고 부모님들한테 혼나고 그런 어린 시절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자서전을 보니까 그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예,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골목대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추측을 해봤죠. 아, 마크 트웨인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톰 소여의 모험을 쓸 수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갖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각이 나실 거고요. 만약에 어렴풋하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굵직굵직한 사건 몇 개 정도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시면 되는데 나의 어린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를 한 번씩 이렇게 쫙 되짚어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요. 또 똑같은 지금 고향집 그리기 요 실습을 제가 서울에 있는 교육원에서도 했었어요. 오래전인데 그때도 공무원 선생님들 이렇게 모시고 했었는데 첫 시간 딱 마치면서 그때 2시간이었나 3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2시간짜리인데 1시간 마치면서 이걸 했거든요. 쉬는 시간 바로 전에. 그랬더니 이제 10분간 쉬겠습니다 했더니 한 분이 쭉 나가시다가 저한테 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 왜 아침부터 사람 눈물 나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 고향집 그리는 거 요거 5분 동안 딱 실습을 했는데 그 사이에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시나요? 아니면 기쁜 추억이 떠오르나요? 사람마다 경험치가 다 달라서 어떤 분은 행복해 하시고 어떤 분은 힘들어 하시고 그럴 거예요. 제가 강남에서 수업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한 여성분이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 글쓰기를 하면서 한 3, 4주 정도 계속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드리는 숙제도 하고 집에서도 또 이제 써보는 거죠. 써갖고 와서 발표하고 하는데 자기는 어린 시절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다. 불행했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 사건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려고 하니까 자꾸 눈물만 나고 죽겠다. 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걸 포기해야 되냐, 계속 해야 되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결국은 그분은 포기를 하셨어요. 한두 번 더 나오다가 안 나오셨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분 한 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다른 분, 친구분 둘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3명이 삼총사로 계속 끝까지 출석을 하셨어요. 아주 모범생이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말로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여태까지 쭉 살아오면서 특별히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집안 바깥, 집 밖을 나가서 뭔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자서전 쓰기 여기 그 프로그램 참석하면서 세상 밖에 나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중요한 에피소드를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소한 요만한 사건 하나만 있어도 잠 못 자는 분들 있잖아요.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밤을 꼴딱 새웠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평소에 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마음을 잡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써보겠다고 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한 서너 줄 쓰다가 아버지 생각나서 울고, 손수건 꺼내서 눈물 닦고, 또 서너 줄 쓰다가 또 눈물 나서 닦고, 계속 반복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워낙 예민한 분이라서 그런 날은 잠을 아예 못 자는 날이에요. 밤을 꼴딱 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결국 그렇게 어렵게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쓰셨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도 궁금하잖아요. 강사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홀가분해졌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건까지는 얘기 안 하시지만 아버지와의 어떤 그 뭐 끈끈한 아니면 애틋한 뭔가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그런 사건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이 많이 변하고 심리가 약간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가 말했던 글쓰기 치료, 그게 거기서 입증이 된 거죠. 저는 그 책으로만 읽었지만 실제로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구나, 맞는 얘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별거 아니지만 이 어렸을 때 이야기,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용기 있게 꺼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글로 쓰셔도 좋은데, 제가 권장하는 건 글이죠. 글이라는 거는 묘한 능력이 있어요. 글 안에는. 그게 딱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뭐 수업 시간 내용하고 조금 약간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일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학력고사 보고 대학을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고3 때까지는 글쓰기라는 걸 전혀 안 했죠. 그냥 학교 공부, 뭐 대학 입시, 이게 다였죠. 대학 가고 나서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기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내가 뭔가 이렇게 엉둘린 감정,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그다음엔 안 하면 좀 이상해지는 그런 데까지 왔어요. 결국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다음에 군대 가서까지 연결이 됐어요. 또 돌아와서 대학 3, 4년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1, 2년까지 해서